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토스에서 엮은 네. 더 머니북이라는 책으로 만났는데 네. 저희가 다룬 모든 책들이 실용적이었지만 얘는 실용서적의 끝판왕입니다. 아, 그랬군요. 너무 좋다. 토스 쓰세요? 사실은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토스 됐고. 어떤 걸로 쓰세요? 그- 저는 증권. 네, 저도 이렇게 뭐 주식 같은 걸 준다고. 네. 그거도 그거였는데 이상한 그 토끼 뭐 복권 게임 같은 네, 거를 막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게임으로 전 국민 다단계를 그런 뭐,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보면은 금융사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의 MBTI로 알아보자 뭐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맞아. 네. 이렇게 사람을 모은 사람한테 경품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이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증권을 시작할 때 그냥 주식 한 주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넉쪽 받았는데 한 2,000원짜리 주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 좀 200원이 올랐나요? 됐어. 200원이 근데 또 뭔가 이렇게 우연히 저한테 다가오게 되면은 정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2,000원짜리 주식, 이런 주식도 있었네 하면서 2,000원짜리 주식을 2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맞아. 저도 그거 네. 처음 알았어요. 보통 한 주 단위로 이제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한 주에 0.0.00%의 가격을 해서 2,000원치 이런 식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웃겼어. 그래서 결국 그 마이너스 90% 수익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셨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손절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익절만 하거든요. 저는 인디언의 기호제 매매법을 씁니다. 오를 때까지 안 팔아요. 이러다가 차라리 상패가 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저는 마이너스 난 건 절대 팔지 않습니다. 너무 웃겨. 항상 승리하는 매매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죠. 마이너스 70, 80, 뭐 건설주, 뭐 건설 관련주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들 말 듣고 샀다가 그냥 세게 물린 것도 많죠.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주식이었네요. 예. 진짜 그 국민 주식 그 삼성전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 써 있는데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이제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정말 기본적이고 많이 되는 내용인데 맞아. 제가 20대도 30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싶은 에센스 같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뭐 작품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책을. 맞아요. 책이 주는 좋은 지식들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집에 하나씩 있어야 됐다는 삐뽀삐뽀 365 백과 같은 금융생활에선 그런 삐뽀삐뽀 365 백과 같은 책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정독하신 다음에 네, 맞아요. 살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찾아봐도 되는, 물론 깊이 있게 경제학을 공부하셨다던가 아니면 이쪽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저처럼 그냥 냉장고가 이번에 디자인이 예쁘니까 사볼까 이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책이 진짜 구성도 좋은 게 이렇게 사회초년생 뭐 돈 모으기로 시작해서 잘 쓰는 법, 그래서 투자하는 법, 그리고 대출 받는 법, 그리고 집 사고 보험 필요해, 세금 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이 됐을 때 노후 대책까지 뭔가 삶의 속도에 맞게 챕터 구성도 잘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도 그냥 중간중간에 말랑말랑하게 넣어놨고 이게 어쨌든 토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체리 피커가 될 수 있다면 토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짜 주식이 여러 번 생기고 그리고 토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걸 줘요. 이게 낚시바늘이라고 해도 어쨌든 많은 거를 주고 많은 걸 제공하고 많은 걸 시도하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상식적인 눈높이로 책을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게. 맞아. 네.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만 봐도 되고요. 챕터별로. 어떤 챕터가 가장 도움이 됐나요? 부동산 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보게 됐었고 취득세부터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구매하면서도 좀 어려웠던 과정들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투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시죠? 저는 사실 너무 문외한이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보게 되긴 했거든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개미 중에서도 슈퍼 나노개미인데 나노개미로서 근데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채권. 네. 그게 약간 3년 만기 국고채라고 맨날 주식 뉴스 끝자락에 주식 시황을 알려주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네네네. 얼마고 어쩌고 근데 그래서 막 귀에는 이거예요. 3년 만기 국고채 막 이렇게 하는데 채권이 대체 뭐야? 채권을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식과 채권을 막 60대 40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주식만큼 채권을 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는 약간 적금 같더라고요. 확정 금리가 있어서 이 채권을 사면은 근데 조금 이자율이 높은 적금 같은 거지. 네, 그쵸? 3년 그리고 적금도 요새는 약간 날짜를 뭐 1년, 2년 딱 하지 않고 막 한 달만 해도 되는 적금도 있고 진짜 오. 상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채권도 보니까 막 3개월 20일 이런 식이더라고요. 만기가 파는 상품들을 보니까. 그래서 적금은 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개념인데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월급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간혹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적금보다 채권이 유리하겠더라고요. 목돈을 좀 어디 쟁여뒀을 때. 네, 그리고 1년, 2년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1년, 2년 안에 저는 좀 지금 무주택자라 집을 사고 싶은데 갑자기 청약에 당첨됐어. 근데 적금 빼긴 약간 중간에 꿰면은 이자도 못 받고 아까워. 그런데 채권이 조금 더 짧고 그리고 옛날에는 채권이 비싸요. 채권 보면은 보통 미국 국채 네, 국채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 사는 사채도 있는데 국채가 아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는 거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게 약간 대표적인 지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채권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어. 제가 채권을 세는 단위를 모르는데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데 요새는 채권도 그렇게 0.111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 수 너무 있고 웃겼어. 그게 참 슈퍼 나노 개미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2,000원어치라도 사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고 팔 때는 한 주 단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잘 아니, 몰라서 이게- 0.0개로도 거래를 하는 건지. 네. 음. 거래도 되고 그리고 간접 투자해가지고 리츠 같은 개념도 이번에 부동산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땅, 뭐 100억짜리 땅을 사는데 나도 한 5,000원 보태. 뭐 5,000원 단위로 팔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그 땅을 팔았을 때의 수익을 제가 투자한 만큼 나눠 갖는 거죠. 이게 토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송아지한테도 투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 이게 나중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다 그냥 그 최소 생계비를 생으로 부담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나는 굶어 죽어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미리미리
대비해주고 국가도 같이 대비하고 우리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지내봅시다 하는 용도기는 한데 지금 뭐 나라도 예상을 했겠어요. 19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아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 속도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분명히 억울한 사람은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 그걸로 지금 말 많고 한동안은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보면은 뉴스에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코너를. 지금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는 나이대들 있죠. 어르신들이랑 이제 한창 이제 초년생들. 이 친구들에 대한 그 갈등을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입장이 팽팽한 거예요. 이쪽 입장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더 늦게 받아야 된다. 지금 국고가 고갈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해봐야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어르신들은 우리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국고는 거기서 알아서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받고 싶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도에 이 몇십만 원이 과연 얼마의 가치일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50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년대생이에요. 50년대생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정주부로 지냈던 시간이 기셨기 때문에 그 추납을 하고 계세요. 그 연금 최소 연한을 채우시려고. 그러니까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갑자기 급히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50년대생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로서는 그냥 부모님 노후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로서는 그랬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인식을 갖게 하진 말아야 돼요. 또 나라가 책임져야 될 거를 개개인한테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의 무게를 지우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뭔가 좀 더 투명하게 보여주던가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던가 좀 더 공감. 이게 이미지 개선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끊어갈게요. 한번 끊어주세요. 하지만 최근에 김구라 씨가 연 소득이 10억이 넘으신가 봐요. 뭐 한참 넘겠죠. 그냥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뭐 11억 탈세, 뭐 20몇억 탈세 이러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탈세만 11억을 할 정도면 실제 수입은 어떻겠어요. 그렇게까지 톱이 아니었는데 100억을 훨씬 넘게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10억을 넘어가면은 10억 넘어가는 사람들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네. 근데 10억 넘어서는 똑같더라고요. 세율은 그래도 버는 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맥스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맥스 리밋 금액을 넘어섰으니까 그 얘기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공단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멋있고 나도 언젠가 맥스를 한번 낼 수 있을까? 지금은 정말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소득이 적어서 저는 약간 오히려 이게 국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간 기대는 입장이지만 나도 언젠가 좀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했어요. 그게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장 생활자 분들도 월급이 오르고 생활이 여유로워지셔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뭐 직장 생활로 맥스를 찍긴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세상 그런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다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많이 낼 수 있다는 건 능력자라는 거니까. 네,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축복입니다. 뭐 옛날에 근데 2차 세계대전 막 이랬을 때 막 94%를 뜯어가고 막 세금으로 그랬던 시대. 그래서 이렇게 북유럽의 막 유명 작가 이런 사람들이 세금 덜 내는 나라로 귀화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적절한 세율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그 적당하게 항상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저도 있죠. 그 생각은 들어요. 이 아까 세계 이야기 나오셔가지고 이 세금을 내고도 살고 싶은 나라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이 때문에 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자국민으로서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내 나라 버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나라에. 그죠? 그런 거 고려해서 했다면 저도 좀 냈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너무 안 내서 미납금을 제가 얼마나 내야 되는지 계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일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네, 그럼요. 저희는 일을 하고 3.3% 세금도 내고 싶고요.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싶고 국민연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럼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싶고 3년 만기 국고채도 많이 사고 싶고요. 그렇답니다. 내 집도 마련해 보고 싶고 그렇답니다. 연금도 한번 이렇게 노령연금, 사적연금 저희는 뭐 사적연금을 해야 될 테니까요. 공적연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책이 또 좋았던 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는 뭐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뭐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초반부에 보면은 성적이 낮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학자금 대출 받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금융 지식들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대학이라는 그 학문을 조금 더 이어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우리가 성인이라는 또 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학문을 좀 닦을 수 있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경제 교육을 고등학교 때 하는 경제 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네. 맞아. 그렇죠. 역시 그렇게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연히 쇼츠로 배정남 씨 쇼츠를 보게 된 거예요. 배정남 씨가 그때는 전화로 추가 합격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오늘 이제 2시간 안에 등록금을 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대였대요. 예체능 전문대여서 그 당시에 260만 원이었대요. 등록금이. 근데 그래서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대요. 어렵게 그래서 혹시나 대학 등록금이니까 도와줄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었는데 그냥 그때 내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130만 원을 그래서 공장에서 같이 모은 돈 자기 130 그 사람 130 해서 자 같이 대학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대학으로 가서 돈을 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평생을 갈 친구를 얻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그때 좋았을까, 얼마나 마음을 덜 졸이고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를 덜 받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가정 사정이었으면은 국가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런 이거 제도가. 멋있게 이내 씨가 읽어주면 안 되나요? 요 부분? 학자금 대출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자칫 가치가 하락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학자금 대출은 투자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인 셈입니다. 학업을 통해 우리의 노동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진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 투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학과에 따라서 조금 이 편차도 좀 심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힘든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뭐 좋은데 쓰임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뭐 충분히 좋은 투자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 이런 금융 시스템도 잘 알아서. 근데 또 어쨌든 학자금 대출 덕분에 뭐 10년 거치 분할 상환 이런 개념도 알게 됐고요. 저는 네, 학자금 대출 또 덕분에 그걸 또 잘 활용하셨던 케이스신가요? 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슬펐어요. 그냥 학자금 그냥 20살 되자마자 빚이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리고 막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부담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냥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었으면은 내 상황에서 대학을 가기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갚을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대출 첫 학기에는 뭣도 모르고 캐피탈에서 빌렸었거든요. 아, 그러면 확실히 이자율 훨씬 높죠. 네. 네. 그래서 고마운 제도고, 그리고 뭔가 금융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됐고, 그리고 대학 거저 다니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대학 졸업 생각보다 크지 않은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는 돈 때문에 서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근데 내가 마냥 무섭고 어려워서 몰랐어 했으면은 그래도 용기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마냥 동경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게 가장 행복하게 돈이랑 지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경제교육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근데 궁금하긴 해. 그리고 뭔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그런 풍파로부터 지켜지고 싶어, 당연하잖아요.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럴수록 이런 현실적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거 되게 맞아. 중요해요. 맞아. 네, 현실적인데 어렵지 않은 맞아. 이 책. 경제서적 막 두꺼운 이런 책들이 아니라 아주 간편하게 여기 퀘스천이 다 있거든요. 네. 뭐 질문 1번부터 해서 쫙 있는데 여기 질문에 내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읽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아이고, 돈 주고 사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고 미디어 서재에서 읽으시고 밀리 보시는 분들은 밀리에서 보시면 편하게 됩니다.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돈을 아껴서 토스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책 안 사주셔도 되고요. 책을 사주지 말고 토스를 이용하는 게 토스한테는 고마운 일일 거예요. 네, 토스 자. 사랑합니다.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 이거 안 보이나? 다시 한번. 이쪽인가? 이쪽으로 봐야겠다. 자,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 안내서 토스였습니다. 네, 토스 더 머니북이었습니다. 짝짝짝짝. 다음 주 책은 뭘까요? 다음 책도 제가 몇 권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완전 이제 금융 안내서에서 다른 이 책인데요. 이게 저는 20년 전에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계속 스테디셀러로 팔린대요. 그리고 30년, 4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후기 많더라고요. 중에서 기억났던 게 이 책을 고를 때 어떤 후기를 하나 봤는데 그 후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가씨 때 읽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읽어도 느낌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린 왕자 책을 약간 나이대별로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됐고 한 번쯤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어둡게 그리지도 않고요. 되게 그런 삶을 되게 뭔가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도 그렇고 되게 위트 있는 책인가요? 네, 위트가 있게 그냥 어쨌든 활기차게 20대답게 활기차게 뭐 20대 얘기만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재밌습니다. 뭔가 힘 빠지는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이 재밌게 읽어보시고 오래간만에 픽션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책, 아주 많이 북클럽에서도 다뤘을 책. 네. 양 기자의 모순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 제발. 제발. 안녕. 안녕.